안녕하세요. 손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아 절대 뽑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소 자극적인 제목일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환자분들의 치아를 발치를 할 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인데, 치아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살려서 치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그리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치과의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치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가 안 되셨다든지 아니면 불에 사고를 당하셨다든지 이래서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안타깝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치아를 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지만, 이걸 무조건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 훨씬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이 인식에 대해서도 오늘 좀 변화를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치아를 살리고 빼지 말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아는 빼야 되지만 어떤 치아는 꼭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치아는 태어나서 건강 상태로 치아가 맹출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을 시작하면서 관리를 잘 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이제 충치가 먹거나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관리 여하에 따라서 치아의 수명 자체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치아가 단순히 이제 충치만 먹었다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달렸다거나, 이럴 때 발치부터 먼저 권유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 치아를 그러면은 보존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진짜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발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요거 생각을 해봐야 될지, 요 기준을 이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치아를 이제 못 쓰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작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치아의 동요도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이 치아로 인해서, 이 치아의 염증으로 인해서 주변 치아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힘을 갖다 쓸 수 없는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뿌리 끝에 염증이 다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는 뿌리 속신경이 있고 뿌리 겉신경이 있는데, 뿌리 겉신경에서는 우리가 씹는 저작압을 느끼는 신경이고, 뿌리 속신경은 온도 감각을 느끼는 신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치가 많이 먹거나, 아니면 치아가 충격을 받았거나 치아가 금이 갔거나 했을 때는 이 치아 속신경이 상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경관은 우리 모세혈관들처럼 그냥 굵은 신경관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미세한 신경관들이 뿌리 끝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번 받고 났더라도 뿌리 끝에 염증이 다시 달리는 경우가 있고, 이 염증이 커져서 치아 바깥쪽으로 고름주머니가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조건 뿌리 끝에 염증이 달리면은 신경치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재신경치료하는 것이 보통 어렵습니다. 재신경치료의 성공 확률도 보통 50% 정도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100%에 가까운 성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달린 치아를 무조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통증은 좀 빨리 가라앉고, 임플란트 치료를 해서 3개월 만에 치아는 올릴 수 있지만은, 살릴 수 있는 치아도 이 치아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치를 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뿌리 안에 구조적으로 균열이 간다거나 치아의 뿌리가 깨졌다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뿌리 끝에 염증만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100% 재신경치료를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서 제품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른 이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플라즈마 치과 치료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할 때 플라즈마라는 기구가 얼마나 좋은 기구냐면, 우리가 미세한 신경관들을 예전에는 기구로 하나하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약품으로 소독을 하고, 큰 기구를 넣어서 그냥 제일 큰 신경관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약품으로 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몸에서 힐링을 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즈마 신경치료 기구가 나오면서 이 미세한 신경관들까지 다 타고 들어가서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신경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혹시라도 뿌리 끝에 달려있는 염증 덩어리는 거기까지 넘어가서 세균들까지 대부분을 사멸시켜서 깨끗한 신경관을 만들고 약을 맺고 넣었을 때 나중에 이제 재발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치료 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신경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치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뿌리가 건전하고 머리 부분도 어느 정도 살릴 부분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서 문제가 생긴 정도가 아니고 치아가 깨져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재신경 치료를 해서 꼭 치아를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인데요. 치주 항문도 지금 조금씩 컨셉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런 세포들의 반응 자체가 이제 연구가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예전에 이렇게 치료를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과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치주 치료하면은 치주 표면의 치석들이라든지 뭔가 염증 덩어리가 있으면 팍팍 긁어서 그걸 다 제거하는 게 치주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 위에 뿌리 주변에 시멘텀이라고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아 뼈와 이 치조골과 우리 치아가 달라붙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치주인대가 부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다시 치주인대가 부착을 하지 않게 되고 잇몸뼈도 거기까지 재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팍팍 긁어내는 시술을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제거를 하고 우리 치아가 다시 치유될 수 있는지 이 오염된 뿌리 고변에 세균이 어느 정도 이제 가셔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다시 부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치석이라는 건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치석이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치석들은 제거를 하고 만약에 이 치아의 맞은편 치아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위에한 힘이 가해지고 있다. 굉장히 과도하게 이 치아가 먼저 부딪히거나 힘을 세게 받고 있다고 하면은 교합 조정, 그러니까 치아가 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서 위에 치아와 적당한 힘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고 만약에 동요도가 심하다면 이 치아의 주변 치아와 철사를 연결해서 흔들리는 증상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치아가 흔들린다고 뽑을 건 아니고요. 이 치아가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기다려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치아 뿌리 끝까지 이제 염증이 퍼져버리고 치아 동요도가 너무 심하고 이 치아 때문에 주변 치아들까지 망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치아의 잇몸뼈가 조금 내려가서 아니면 맞은편에 있는 치아와 조금 세게 닿아서 이 치아가 일시적으로 흔들린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이 치아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철사로 묶어서 이 치아가 흔들리는 걸 조금 방지를 시켜주고 이 치아의 동요도가 조금 줄어드는 걸 최소한 한 2-3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이 치아를 살릴지 아니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살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치를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끝 염증에 달린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대부분의 치과에서 흔들리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사용하기 힘들어졌을 때 치아를 100점짜리 치아의 점수가 30점이나 40점으로 떨어져서 식사를 하기 곤란할 때 앞으로도 이 치아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든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저는 재신경 치료 그리고 잇몸 치료 그리고 치아를 갖다 고정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아를 한번 살려보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임플란트가 잘 나오고 임플란트들을 치과에서 많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좋은 치아는 무조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세요라고 권유를 하는 치과들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다른 병원에서 발치를 하시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라고 설명을 듣고 오시는 분들 중에 재신경 치료를 해서 저희가 그 치아를 살려드린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치아를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치과에 가셨을 때 내 치아를 살려볼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무조건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살려볼 수 있는 치아는 어떻게든 살려서 이 치아의 수명을 늘려서 오랫동안 쓰시다가 만약에 이 치아 때문에 다른 치아가 피해를 본다든지 이 치아가 이제 못 쓰는 상황까지 된다면 그때는 빨리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분명히 이제 살려볼 수 있고 치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한 번 더 살려보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발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요즘 세태 그리고 환자분들 때문에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한테 무조건 이 치아 빼주세요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덜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픈 치아 이거 지금 당장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발치하지 마시고 살려볼 수 있는 치아는 끝까지 한번 살려보시라고 오늘 영상 촬영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